자,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중요한 분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노래 상당히 잘하시던데요? 전혀 아닌데. 아니 김호준의 뉴스공장 네. 가서 오랫동안 방송 같이 한 분이라서 미운정 고운정 든 분이라서 이제 네. 환송식을 해드렸죠. 지금 저희 올해 마지막 방송하고 있지만 사실은 TBS 뉴스공장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 공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 이러면서 사실 좀 궁금한 게 어떻게 보십니까? TBS에서 뉴스공장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굉장히 편파적인 방송이고 문제가 많은 방송인데요. 그렇게 진짜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늘 그랬어요. 뉴스공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뉴스라는 것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인데 여기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곳이니까 공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늘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고정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엄청 김어준 진행자하고 아주 환상적인 케미를 맞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이제 그 시간에 제가 안 나가면 딴 분이 와서 더 왜곡 방송을 하니까 제가 잠시라도 좀 예. 시계추가 왼쪽으로만 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좀 끄집어 당기러 갔죠. 근데 이제 사실 개인 방송이거나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공영 방송이 그런 태도를 취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국민의 세금은 사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은 다양한 의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정하게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든지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한쪽 편을 들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어떤 정파의 나팔수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을 넘어서는 문제죠.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 이상 제가 말씀드리면 좀 하지만 저희는 좀 어떻습니까? YTN 제가 뉴스킹? 이제 또 감시하러 왔습니다. 감시하러 왔습니까? YTN도 아유, 최근에 보니까 예. 무슨 돌발 영상이 문제가 되던데 예. 그 얘기도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요. 감시하러.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 패널들이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조금 출연을 조금 자제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적극적으로 나와주시면 사실은 얘기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정상적인 패널은 안 부르고 꼭 좀 또 그 참칭 패널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국민의힘의 의견을 물어본다면서 국민의힘을 대변하지 않는 분만 불러서 물어보고 그것을 마치 국민의힘의 의견인 양 보도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만연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어느 날 TV를 한번 오후 2시에 봤는데요. 각 채널마다 국민의힘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그다음에 특이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모든 채널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민주당 패널 한 분과 국민의힘 쪽이라고 하지만 주장하는 패널이 나와 있는데 모두 다가 일치된 의견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하거나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방송은 제대로 된 방송이냐. 제가 그걸 보고 사실 속으로 격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정진석 대표께서 참칭이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참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알 겁니다. 거짓으로 칭하고 거짓으로 내가 보수다, 내가 국민의힘 쪽이다라고 하면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분들이 나와서 마치 국민의힘의 국민의힘 쪽인 것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사실은 이게 근데 이제 그 개인은 문제가 아니고 방송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늘. 저희도 이제 섭외를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송사는 자꾸 첫 번째는 섭외를 하니까 안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고 두 번째는 시청률 내지 청취율이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저도 방송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더 나가서 이게 방송의 언론의 자유인데 왜 편집권에 개입하느냐라고 마지막으로 주장하죠. 예,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사실 이 우리나라에 만연된 지금 이 왜곡 보도의 현실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분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또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느낌이죠. 의견을 말씀하신 거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이죠. 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간 내용은 앞서 저희가 짚어본 내용인데 국민의힘 지금 사고 당협 지역구 갑자기 격분해서 제가 아닙니다. 다들 뭐 당연히 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니까요.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는데 글쎄요, 자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친윤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비윤 또 이른바 이준석계 인사들 배제된 거 아니냐. 또 진짜 그런 부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 한두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제가 뭐 친윤으로 끼워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신청도 못했어요. 아 원래 당협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저는요 당협위원장도 쫓겨나고요. 대구 쪽 아니신가요? 아니죠. 제가 그 자리도 없죠. 그리고 예전에는 의성 그 상주 그쪽이죠. 그 지역구는 이제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분이 들어오면서 제가 쫓겨났죠. 네. 그리고 지난 2020년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 공천 파동을 벌였는데요. 그때 그 당내의 공천은 사실 가히 역사상 최악의 공천이었는데요. 그때 벌인 이 공천 파동은 사실 이 보수 정당을 가장 망가뜨린 역사적 사례죠. 그리고 그때 공천심사위원으로 있던 모 씨가 당을 물리적으로 뭐 파괴하겠다는 공언을 하고 들어와서 저지른 범죄 행위였죠.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사실 스스로를 좀 돌이켜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68군데 중에서 42곳을 선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머지 26군데는 채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 당협위원장 지금 이 당협위원장이라는 자체가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은 사실상은 그 지역구의 주인인 거잖아요. 주인이라고 표현하면 맞습니까? 주인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공천에서 가장 유리한.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의 조직책을 선정하는 문제이고 그것은 지역 주민들과 누가 가까운가 또는 가장 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와 친하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되는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우대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그 어떤 그 측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뭐 그 기준이 정말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준석 대표와 친하다고 내가 배제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스스로를 한 번쯤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동대문 을 얘긴데요. 허은하 의원이 그 당시에 거의 이준석 대표 때 도장 찍기 직전에 안 돼가지고 지금 김경진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벌어진 여러 가지 그 아주 비합리적인 그 의사결정의 현장에 있었는데요. 최고위원 하셨으니까요. 예. 물론 이번 이 조직책 선정할 때는 제가 최고위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네네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벌인 여러 가지 그 막장 드라마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지. 그때 선정했는데 왜 바꾸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 다만 그렇군요. 이번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때 기준 봤을 그때는 때는 정말 잘못된 일을 마구 벌렸어요. 우리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지역구 출마 안 하시는 겁니까 총선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예, 뭐 지금 방송 기회로 말씀하셔도 되지 않나요? 제가 뭐 대구 서문시장에 가면요, 네. 이 상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곳에 가면 네. 그 가게 문을 닫아 놓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이 하루 이틀 문을 닫아 놓으면 이분이 이 상가에 점포 주인께서 편찮으신가 하는데 한 일주일 닫아 놓으면 이 장사 끝냈구나 해서 별의별 소문이 다 든다. 예. 별의별 소문이 다 그래서 이제 든다. 선거에서 안 나오면 이 사람은 이제 뭐 죽었구나 이런 소문이 날 수도 있는데 선거 때는 예. 정치인 나와야 돼요. 나오실 거죠. 나오시는데 아직 어딘가 정하진 않았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나오시겠죠.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요. 네. 그 사람 죽었는데. 무조건 나오실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면 몇몇 지역구는 남겨뒀어요. 뭐 예컨대 서울 마포갑 강성규 지금 네. 비서 수석 그 지역구 그런 경우 남겨둔 거는 그 지역구가 좀 가능성이 더 높은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경쟁자가 마땅하지 않고 또 이제 예를 들어 이 지역구는 강성규 수석의 이 과거 지역구였는데 강성규 수석이 가장 뭐 적임자다 해서 두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요 이런 경우에 이른바 대리인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정을 해서 지역구 관리를 하게 한 경우도 많아요. 예, 그리고 공직이 지금 있으니까.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처럼 서울시장이 되어서 당분간 지역구에 돌아올 수 없는 경우에도 네. 예를 들어 좀 잠시 공석으로 둔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막 무슨 관직을 채우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당에서는 가장 다음 총선에서 당선시킬 수 있는 최고 유력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적임자가 없으면 조금 보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전당대회 뭐 당대표 내지 최고위원 출마하시는 겁니까? 오늘 아주 어려운 질문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한 질문 아닙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계속 상가에 문을 닫아 놓으면 안 돼요. 예, 무조건 하여튼 가능성 기회가 오면.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당 대표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최고위원? 누가 뽑아주겠어요, 저를? 최고위원은 가능한 거죠? 최고위원은 이게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당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으로 일을 해보니까 최고위원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고 특히 당 대표가 당내에서 난동을 부릴 때는 최고위원들이 좀 잘 네. 수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의 직책에 대해서는 저도 잘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그분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유능한 인재들이다. 예. 그분이 이제 유능한지 또는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당원들이 판단하겠지만 네. 또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당원들이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네. 당원들이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당원들은 굉장히 깨어 있는 유권자이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크게 고민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네. 쉬운 게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전당대회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분은 김기현 의원 같아요. 대통령 관저에 또 갔다고 하고 지난 11월 때도 갔다가 최근에 성탄절에는 MB도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거에 알 수 있습니까? 저도 네. 한 표밖에 없는데 근데 네. 이제 김기현 의원은 장제원 의원과 손을 잡고 김장연대라고 하죠. 예, 이제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상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이제 규정하고 대표 경선에 나오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당원들은 이제 선거 때가 되면 근 100만 명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그 정권 교체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한데 지난 대선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부린 당내 그 파동과 분탕질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당대표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도 벌인 여러 가지 기괴한 행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당대표는 이 총선을 맞이해서 정말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고 호흡을 맞추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이 갈 수 있는 분을 좀 지지할 거라고 봐요. 근데 함께 가는. 네. 근데 이제 김기현 의원이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잘 하고 있는데 당원들이 과연 그런 책임자인지는 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저 지지율도 높아지고 그렇게 한다면 또 모을 수 있죠. 지금 이제 그 숙고의 과정이 아닌가 당원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금 또 다 됐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소회도 좀 말씀 주시고 내년에는 자주 좀 모시고 내년에 오시면 바로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얘기 뉴스공장 얘기하다가 그것만 얘기해버렸네요. 소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YTN도 잘 좀 공정한 방송을 해주시기를 응원 좀 간곡히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산티아고도 다녀오셨잖아요. 대선 마치고. 네.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한테도. 하여튼 힘든 한 해였습니다. 힘든 한 그러나 해였다. 사람은 넘어져야 또 일어납니다. 네. 우리 YTN 잘 되시길 바라고요. 저도 YTN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